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 옥구의 한 마을 농로에 태양광 송전선로가 설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태양광 발전업체가 지중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일부 구간을 지상화하고 있다며 농기계 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도로 점사용 허가나 설계 변경 절차도 시공 후에 밟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의 아동들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선포하고 20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생수 나눔 프로젝트가 올 여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를 함께 이겨내기를 기원하는 시민들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생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도 전북 지역은 침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의 오늘 낮 기온은 33.7도, 익산과 군산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웠습니다. 전주와 익산은 폭염경보가, 군산은 폭염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25도 이상이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예상됩니다. 장마가 끝난 이후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에 내려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32일이나 빠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 1097명, 해외 유입 53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7만 29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당분간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군산 3명, 전주 2명, 무주 1명 등입니다. 이로써 군산의 누적 확진자는 301명으로 늘어 도내 누적 확진자는 2,442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26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왕궁 육묘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 외국인 근로자 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더 이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62명을 진단 검사해 이 중 35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민간 업체가 태양광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지중화하기로 한 공사는 일부 구간이 지상화로 바뀌고 또 농로에 전신주가 설치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로 조명 허가나 설계 변경도 군산시와 구도로만 합의하고 진행됐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옥구 머은리의 한 농로. 2년 전 농민들이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길을 넓히다 보니 아직은 울퉁불퉁한데 올해 안에는 농로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열흘 전 농민들도 모르게 농로를 따라 전신주 수십 개가 쭉 이어져 설치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농민들은 농기계가 다닐 땅인데 재구시를 못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관계를 해야 하는데 정부 때마다 걸린 것은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 다 물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전신주는 군산의 한 업체가 3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연결한 송전선로입니다. 당초 이 업체는 어은리에서 변전소까지 14.5km의 송전선을 땅속에 묻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2.8km는 이렇게 땅 위로 연결했습니다. 업체 측은 지반이 약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송전선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군산시 담당 부서는 이 땅은 농로 계획에 없는 곳이라며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송전선 공사는 군산시와 업체 측이 설계 변경에 대해 말로만 합의하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군산시에서도 명확하게 점용 허가를 변경을 해줬다든지 설계 변경을 해줬다든지 어떻게 했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는 강행하고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합니다.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을 서류화했어요. 어제 제가 결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농로, 군산시의 석연찮은 행정과 농민 몰래 설치한 전신주의 반쪽짜리 농로로 전락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중앙동 일원에 발생한 침수 피해 원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지역 주민 4명과 전문가 3명, 자문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단은 침수 지역 주변 하수관로 실태를 토대로 침수 원인을 분석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익산 중앙동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정의용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익산 동행의원인 대구 북부갑 양금희 의원 등은 피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수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원일 익산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감안해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내년 말이면 온라인 종합 쇼핑몰로 전환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5억 원을 투입해 배달의 명수 온라인 플랫폼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보다 배달 품목이 늘어나며 음식점과 숙박업소 예약은 물론 구인 구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달의 명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종합 쇼핑몰의 기능을 하게 되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잠식당하는 지역 상권에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배달의 명수 가입자는 12만 9천 명, 가맹점은 1,220곳입니다. 군산시 첫 혁신성장펀드 운용사로 BNK 투자증권엔 KN투자파트너스가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5일 동안 운용사 공모 결과 2곳이 참여해 이같이 선정됐습니다. 운용사로 선정된 BNK 투자증권엔 KN투자파트너스는 1차 적격 여부 심사와 2차 대면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 결과를 군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보고한 뒤 펀드 조성을 위한 의회 출자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아동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익산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선포하고 20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익산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전국 54번째이자 도내 4번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익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동 친화도시 선포를 하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란 UN 아동권리 협약에 맞춰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유니세프가 인증한 겁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17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아동 친화적 정책을 보면 우선 시내버스 요금 지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 4만여 명은 요금 100원만 내면 됩니다. 이외에도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 익산 청소년 신문 운영,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 등 6대 영역에 걸쳐 20개 전략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역을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 투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개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과 다문화 가족 지원 등 252개에 달하는 아동 관련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투입 예산은 전체의 11.3%인 1,497억 원입니다. 익산시의회도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나아가서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익산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시 전체 인구의 15%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행복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군산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지난 2016년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 4년 동안 변화와 이행 실적을 평가받은 결과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아동 친화도시 240개 사업 가운데 1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관건이 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승인이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유럽연합 기업 결합 심사가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에서 오는 9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이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합병이 마무리되면 양사의 조선소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군산조선소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한국조선해양의 올 상반기 수주는 목표액의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오후 9차 전원회의를 열고 9시간 동안 진행된 심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44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NS를 통해 시작된 군산 지역의 생수 나눔 프로젝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시민들이 정성 어린 후원금을 모금하고 또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생수를 배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중앙동의 한 카페. 지난해부터 군산 우물 운동에 동참한 가게 주인은 시원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넣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길을 걷던 할머니가 생수를 집어 더위를 식힙니다. 오면서 가면서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군산 우물은 페이스북 군산 스토리 그룹이 무더위에 지친 사회적 약자, 환경미화원 등에게 시원한 생수를 나눠주는 공동체 나눔 행사로 올해로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에 만들어진 거점 우물은 39개소, 8월 말까지 5만 4천 병 공급을 목표로 지난달 22일부터 매주 약 5천 병씩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일하시는 택배 기사님들, 또 청소하시는 위원분들, 또 밖에 계시는 또 노점성분들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목이 마를 때 끓여서 드실 수 있도록. 군산 스토리를 통해 모인 배송 요원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매주 화요일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 시원한 물을 배송합니다. 저는 이제 트럭이 있고 몸으로 직접 배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년 차부터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이게 벌써 이제 올해로 이제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구입 비용은 군산 스토리 회원과 시민 후원금으로 마련합니다. 지난해에는 747만 원이, 올해는 195명이 후원에 동참해 900만 원으로 모금액이 늘었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 우물. 불볕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주에 예정됐던 조직 강화 특위 구성은 미뤄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 경선 일정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강화 특위 구성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 5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조직 강화 특위가 구성되면 탈당 권유를 받은 김수용 의원의 익산갑 지역구에 대한 처리 문제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낮추기 정책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결과 정부 종합평가와 국민투표에서 최우수 시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북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25 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전보다 7%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과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누수 현상이 생겨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주 폭우 직후 1학년 교실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자재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 기간에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 장마 전에 끝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갑작스럽게 예고됐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이딴 항의와 비판에 취소됐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관계자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이어져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추후 공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경기 수원에서 콘서트가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행정명령에 따라 취소되고 대신 전주 공연이 잡히면서 팬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함께하는 하루장터 및 작은 음악회를 14일에서 15일 청사 1층에서 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만든 물건을 전시 판매하고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전주 선화학교, 동암차돌학교, 전북 유니텍고등학교, 전주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북 장애인복지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전북도가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도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쿠폰 비용 일부 지원, 상품 컨설팅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우체국 쇼핑 제휴 외부 판매 채널과 연계된 상품 홍보, 특가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 국민생활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관됩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오래되어 낡은 내부 시설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과 전기 설비, 수영장 타일 교체, 소극장 방음벽 설치 등이 이뤄집니다. 이번 공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민생활관 이용 시민은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이나 하멸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 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참여 대상은 학생 및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캠페인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플로깅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SNS에 게시한 후 금강미래체험관 SNS에 참여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익산시청 소속 신유진 선수가 여자 원반 던지기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신 선수는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전국 실험 육상 경기대회에서 57m 39를 던져 우승했습니다. 이는 포항시청 소속 정지혜 선수가 가지고 있던 종전 기록인 56m 30을 넘어선 한국 신기록입니다. 신 선수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7월 전국 종별 육상대회에서 52m 87을 던져 여자 고등부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예총 익산지회와 익산민예총 소속 문화예술인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중앙시장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물품 정리와 청소에 나서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과 익산 마한 로타리클럽이
1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 가족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5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